사전과 대사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기질이죠, 무기질. 자, 무기질의 분포입니다. 이제 칼슘과 인이 체내 무기질 함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이 5가지 무기질,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이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미량으로 그 외에 철이나 구리, 요오드, 아연 뭐 이런 게 혈액과 각 기관에 이제 들어 있다고 하죠. 중요 무기염의 기능이죠. 자, 칼슘은 뭐 음식물에 소량씩 들어있고요. 뭐 치즈나 우유, 달걀, 빵, 녹색 채소, 뭐 샘물, 뼈는 칼슘의 이제 저장소로 이제 작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는 우유 산물을 제외한 모든 일반 식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칼슘보다 이제 많은 양이 있다고 하죠.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철은 이제 뭐 빵, 밀가루, 고기, 감자, 달걀, 녹색 채소, 음료수 등에 철이 들어있다고 하고 나트륨은 뭐 소금이죠. 소금의 섭취로 대부분 식품에 존재한다고 하죠. 칼륨 이것도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도 다 식품에 존재하고요. 황은 단백질에 많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요오드는 물고기, 채소에 존재하고 불소, 물고기, 홍차, 음료소, 특수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구리도 대부분 식품에 존재하고 기타 것들도 이제 식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뼈랑 치아의 구성 성분도 되고 뭐 철이 결핍되면 빈혈도 유발하고 체내 삼투압 조절에 뭐 나트륨도 쓰이고 또 칼륨도 쓰이고요. 뼈랑 또 치아 구성 성분이 또 되고 호르몬 구성 성분도 되고 뭐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샘 부종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뼈랑 치아에 존재한다고 했죠. 불소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무기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젊지만 이제 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시기에 또 체력이 또 딸릴 수 있으니까 골고루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젊을 때 나 젊으니까 아무거나 먹는다면 인스턴트 식품 잘 드시고 이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좋은 음식 잘 챙겨서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무기질이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칼슘, 인, 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칼슘, 인, 철, 뭐 나트륨, 칼륨 이렇게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무기질의 이제 무기질의 체내 기능이죠. 체내 기능. 이것도 아까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고 pH 뭐 삼투압 조절, 효소 반응의 활성화, 신경 흥분 전달, 뭐 근육의 수축, 심장의 규칙적 박동에 또 유지에 관여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아까 얘기했었죠. 중요한 무기질에서는 뭐 칼슘하고 뭐 인이 있다고 했는데 뭐 칼슘이 칼슘이 이제 무기물 중에서요 체내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5에서 2%에 해당될 정도로 체중에 많이 칼슘이 들어있다고 하죠. 칼슘이 뼈에. 그리고
이제 단단한 조직이 뼈같이 이제 치아같이 단단한 조직에 칼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산칼슘이 85%, 탄산칼슘이 이제 10%로 대부분 이제 인산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칼슘은요, 신경, 충격, 아까 수축 이완 작용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충격 전달, 또 근육 섬유의 수축, 그리고 혈액 응고에도 이렇게 다 작용이 된다고 이제 칼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인에 대해서는 칼슘 다음으로요, 체내 이제 무기질 중에 칼슘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의 한 1% 인이 차지한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인의 1% 중에 80%가 칼슘하고 불용성을 이뤄가지고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랑 치아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죠. 나머지는 이제 뇌나 신경, 근육, 간 등에 이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의 주요 기능이요. 뼈대랑 치아를 견고하게 하고 일부분은 근육 수축할 때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좀 전에 봤죠. 인이요, 단백질 음식물에 이제 존재하고요. 육류, 생선, 가금류, 치즈, 콩, 곡물, 우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은 칼슘이나 인이 뼈나 치와 같이 이제 단단한 조직 구성에 단단한 조직하고요. 구강에 이제 필요하는데 거의 칼슘하고 인이라고 했죠. 삼투압 조절은 혈액이나 이제 혈액 중에 무기질의 이제 완충 작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p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 반응의 활성화, 신경의 흥분, 전달, 그리고 근육의 수축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생리작용의 이제 반응에 관여하죠. 그리고 여러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무기질이요. 세포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나트륨과 칼슘의 칼륨의 이온의 교환으로 이제 신경을 자극하고 흥분 전달. 우리가 레포트 제출했던 그 흥분 전달 물질이죠. 나트륨과 칼륨. 근육의 수축과 이완 이제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무기질 물질의 이제 평형에 의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수축하고 이완이 되죠. 신경 전달 물질이죠. 칼슘과 인이요, 또 심장의 수축 이완도 관여하겠죠. 호르몬, 효소, 그리고 합성되는 이제 중요 물질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혈색소의 구성 요소가요, 철분이고 F이고요, 철이죠. 당대사에 관여하는 이제 인슐린을 생산하고 저장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저장에 관여하는 게 다 인슐린의 생산과 저장에 관여하는 것이 GN, 아연이죠. 아연. 또 위액의 산도 유지에 이제 Cl, 염소가 관여하겠죠. 이런 것들
호르몬 효소, 체내 합성에 중요한 구집 요소가 무기질이라는 거. 이제 물입니다. 물도 용매, 각종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의 물의 그 역할이겠죠.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죠. 물은 62%에서 아까 66%, 62, 70%를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아이가요 한 75%를 차지하고요. 성인이 한 물이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요. 물이 이제 신체 내에 프로테이지가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포 내에 기한 40%, 조직 간질에 기한 15% 되죠. 그리고 혈장이 5%죠. 근육의 이제 70에서 75%, 뼈대의 뭐 20에서 2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물만 마시고 다른 영양소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요,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 달을 버티고 살아간다는 게 물만 마시고도. 근데 이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물까지도 섭취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사람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내에 물의 물의 10%를 잃으면요, 병이 나고요, 20%를 잃으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물의 섭취가요, 음료수를 섭취하는 거 외에요, 음식물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 2200ml 정도, 2.2리터죠. 2.2리터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사 과정에서 뭐 한 몇백 밀리리터를 더하면 한 2500ml가 또 되고요. 또 소변으로 한 1500ml로 이제 배출이 되고, 또 900ml는 불감 손실로 이제 배출이 되고, 대변으로 한 100ml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용매는요, 섭취된 음식물을 용해하고 희석하고요, 액화시켜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요, 소화 관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이동하기 쉬운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용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용매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종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의 운반이죠. 음식물을 이제 통해서 섭취된 영양소가 이제 혈액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포 내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조직하고 세포 내로 이제 운반되겠죠. 그래서 그 대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노폐물을 운반하고 체외로 방출하도록 물이 사용된다고 하죠. 체온 조절. 대사 과정에서 이제 많이 생성된 열이나 체내에서 이제 열을 신속하게 체표면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도 물이 한다고 합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끔 수분이 발산될 때 이제 기화열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도 항상성 유지에 관련이 있는 거죠. 세포의 형태 유지입니다. 단백질이나 당질을 콜로이드 상태로 이제 유지하게 만들죠. 원형질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요. 세포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물입니다. 자,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종류가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지겠죠. 지용성 비타민 이제 동물의 영양을 또 지배하고요. 생체의 이제 정상적인 대사 기능하고 생리 기능을 지배하는 미량의 유기화합물을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 이제 영양소지만요, 에너지원이나 몸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진 않죠. 그래서 대사작용을 좀 조절하겠죠. 그리고 에너지 변형에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을 보조인자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비타민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체에부터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아요, 비타민은. 그래서 비타민의 종류를 보면 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아까 A, D, E, K는 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지용성 비타민 A에는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의 섭취가 이제 지방의 섭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지방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A, 지용성 비타민이 항상 그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 그쪽에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A를 보면요. 열이나 산, 염기에 좀 안정적이지만요. 산화에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 황색 식물세포에 비타민 A가 이제 체세포에 황색 식물세포에서 이제 체세포에 의해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생리적인 작용은요. 침생, 코, 목, 호흡기, 식도, 전립샘에요. 점액 분비에 또 관여하고요. 비타민 A가요. 망막의 정상 유지를 위해서 시홍체 형성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뼈랑 치아 발생하고 피부나 점막의 상피세포를 유지하는 데도 관여하고요. 또 결핍이 되면요. 야맹증, 건조성 안염, 각막 연화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피지선이 위축이 되고요. 피부의 상피세포가 이제 각화돼서요. 거칠고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호흡기, 비뇨기, 생식기, 점막기 건조각화가 되고요.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된다고 하죠. 뼈의 성장에도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비타민 A예요. 과다증은요. 비타민 과량 복용했을 때 피부가 이제 벗겨지고요. 메스꺼움이나 현기증을 유발하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성장이 억제되고 뼈와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이제 생리작용을 한번 보면요. 작은 창자에서 쓸개즙산의 존재하에 이제 흡수되어지고요. 지방이 있으면 더욱 흡수율이 이건 당연하겠죠. 비타민 D가 지방이 있으면 더욱 흡수율이 증진되겠죠. 이제 흡수된 비타민 D가요, 간에 저장되고요. 일부는 뇌나 피부, 뼈 등에 이제 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비타민 D는요, 자외선에 의해서요, 비타민 D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칼슘하고 칼슘하고 인의 대사가요, 장애를 받으면 이제 뼈와 치아의 발육이 이제 저해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칼슘과 인의 대사에 관여된다고 하죠. 이게 또, 장애를 받으면 이제 뼈와 치아의 발육에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저렇게 짖네요. 아유, 잠시만 있다가 조금만 계세요. 진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진정을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비타민 D의 이제 결핍이요, 칼슘과 인의 대사가 장애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뼈랑 치아의 발육이 저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요, 콩팥의 요새관에 이제 아미노산의 재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되면 아까 뼈와의 치아 발육이 저해되고 소화에서는 이제 구루병이 생기죠. 그리고 과다증은요,
설사, 메스꺼움,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요. 석회화가 되고 콩팥에 치명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뭐 동물의 이제 태아가 사망을 하든지 기형이 된다고 합니다. 세포의 이제 호흡에도 작용에 관여하고요.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면 유산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비타민 K는요, 쓸개집산 이제 이 존재할 때요, 장에서 흡수가 가능하고요. 이제 쓸개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때 K 결핍 현상이 일어나겠죠. 결핍증은요, 비타민 K는요, 또 혈장 내에 프로트롬빈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요. 대장균에 의해서 합성이 되고 장에서 흡수되고요. 나머지는 오줌으로 또 배설된다고 하고요. 비타민 K가 부족되면요. 지혈이 되지 않아서 장기 조직의 출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요. 이제 물에 녹는 용해되는 비타민이죠.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뭐 B1, B2, 이렇게 니코틴산, 비타민 B12, 엽산 뭐 이렇게 있죠.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생리작용에 대해서 또 보면 비타민 C는요. 세포의 정상화, 유지, 산화, 환원을 통해서 이제 수소의 운반자 역할,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 수소의 운반자 역할을 하고요. 결핍증일 때는 해독작용,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좀 감소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그 비타민 C가 많이 괴혈병도 발생이 된다고 하죠. 비타민 B1은요,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요. 간에서 이제 피로인산염으로 되고 심장, 간, 근육에 운반되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결핍이 되면 피로감, 두통, 빈혈, 불면증, 식욕 감퇴, 근육통, 엄청 많네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심한 증상은요, 근육의 위축, 심장 순환기의 변화, 그러니까 수종을 동반하는 다발성 신경염을 또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병 유발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비타민 B2는 골수에서 적혈구 조성에 또 관여한다고 하고요. 또 결핍됐을 때 각막염, 뭐 구순염, 피부병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니코틴산은 대부분이 뭐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고, 그 결핍증에서는요, 백치, 설사, 피부병,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생리작용으로는요, 항빈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타민 B2에 비타민 B 12죠. 12. 돌창자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위험인자가 이제 위축성 위험인자가요. 환자가 빈혈을 유발하게 되는 게 위점막의 이제 위축으로 인해서 이 비타민 B12의 결합이 결여돼 가지고요.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난다고 하면 B12를
부족할 때 빈혈이 일어난다고 했죠. 엽산입니다. 엽산은 우리가 요즘 임산부들이 거의 엽산을 잘 복용해야 된다고 많이 하죠. 작은 창자 상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엽산의 흡수가 결핍하게 되면 발육이 억제가 되고 빈혈,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사율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화대사량, 유리열대사량, 이화작용할 때 신체의 조직세포에서 유리되는 열에너지량이죠. 1칼로리는 1kg의 물을 섭씨 1도씨를 끌어올리는데 1kg의 물을 섭씨 1도씨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은요. 적당한 실내 온도에서 식사한 뒤에 12시간에서 18시간의 영양분 흡수가 이루어졌을 때 근육 운동 없이 누운 상태 휴식기에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말하고요. 가장 적당한 실내 온도에서 생명, 각성,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최소의 에너지량을 얘기하죠. 대사율의 조절 인자는요. 남자가 이 정도 된다. 1700에서 2000, 여자는 1300에서 1600 정도 된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많겠죠. 그리고 빨리 산화된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렸을 때 증가되고요. 이제 출생 직후엔 매우 낮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기초 대사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게 갑상선 항진증이 생길 때 갑상선 호르몬이 기초 대사량을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이요. 그리고 정상 체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한 13%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고 하죠. 카페인 같은 것들이 이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흥분 또는 임신 중에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식욕 조절은요, 온도 조절 기론이 있고 포도당 조절 기론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 기론은요, 온도가 상승되면 식욕이 감퇴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포도당 조절 기론은요, 고혈당하고 포도당 이용도가 높은 자극이요, 포만 종치를 자극하니까 식욕 감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체온의 향상성에 대해서는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겠죠. 모든 체조직 세포 이화작용 시 생산되는 체열, 체열 생산이죠. 체열은 주로 근육, 간, 내부 미세모 조직, 뇌와 심장에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할 때 체열이 증가되고 수면 근육 운동이 감소하겠죠. 체열 발산은요, 체열의 이제 80%가 피부를 통해서 증발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호흡기나 배뇨기관, 점막을 통해서 발산된다고 하죠. 체온의 조절 기전이죠. 체열의 이제 생산인데요. 생산 및 온도 조절이죠. 체열 소모 기전이 있고요. 그리고 체열 증진 기전, 그리고 발열이 있습니다. 체열 소모 기전에는요, 이제 시상하부 앞쪽에 있는 체온 조절기가 체열 감수기라고 하죠. 시상하부 주변에 이제 순환 혈액 온도가요, 정상 체온에서 이제 조금만 상승해도 0.01도씨만 상승해도 이제 흥분하게 되고요. 말초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땀의 분비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체열 감소를 촉진합니다. 체열 증진 기전은요, 이제 추운 환경에서 체온 유지가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혈관이 수축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율을 하고 그리고 닭살 같은 게 생기죠. 발열은 체온이 체온이 정상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이제 말하죠. 이제 체열 생산을 억제하게 하는 체열 소모 기전을요 불가능하게 합니다. 발열은. 체온 조절의 설정 온도가요 한 36.5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급격히 이제 40도로 바꿔지면요, 체온 조절 중추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열방 배출이 이제 억제돼서 근육의 긴장, 떨림, 교감 신경의 긴장에 의해서요 또 열 생산이 증대되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레포트 제출은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도 수고하셨고, 네, 강의 듣느라고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